안녕하세요. 조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종소세, 종합소득세죠. 신고하는 미국 교민의 경우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한국, 미국에서 각각 발생하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매년 미국 소득세 신고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양 나라에 제 사업을 도와주는 회계법인이 각각 있어서 그분들이 회계사님들이겠죠. 하라는 대로 신고하지만 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국, 미국 각각 다르고 그리고 두 나라의 세법을 다 아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내가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늘 신경이 쓰입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네요. 이런 경우 많죠. 사실 결국 전문가라 해도 그 나라 법의 전문인 거고 다른 나라의 법까지 같이 맞물려서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시죠. 이 경우에 이분도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국에 종소세를 신고하는 미국 교민의 경우라고 했는데요. 어떤 룰이 적용이 되는지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일반 규정이요. 소득세와 관련한 일반 규정은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상할 거 없어요. 소득이 있으면 그곳에서 과세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 홍길동 씨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경제활동을 해서 거기서 각각 소득을 일으킨다면 각 나라에서 과세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 과세한다라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주자인 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항상 과세한다라는 그런 문제라면 문제 또는 여기서 이제 걱정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번 소득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의 거주자면 미국의 거주자라면 한국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번 소득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과세할 권한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 번 돈 한국에서 과세하고, 그죠? 미국에서 번 돈 미국에서 과세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딱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거주지 기준,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 번 것도 미국에 만약에 내가 거주자면 과세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홍길동 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미국에서는 당연히 거주자일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어쩌면 거주자일 거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와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니까. 가능성은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가 되면 이건 최악의 경우는 한국에서도 월드와이드 인컴으로 다 세금 내고 미국에서도 월드와이드 인컴 세금 다 내니 이것을 한국, 미국에 두 배로 내는 거 아니냐라는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갖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보자고요. 두 가지 경우가 아마 대표적으로 있을 겁니다. 홍길동 씨의 경우는 이분이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신분만 유지하는 그런 경우 또는 한국에 훨씬 더 비중이 높으면서 어떤 나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제활동에 있어서 비중이 높으면서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의 사업체도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소득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 한국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지금 이건 미국 관점에서의 설명인데요. 누릴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 조항, 반드시 누려야 하는,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은 외국세 공제라는 것과요. 해외 장기 체류 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브레이커 룰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각각의 내용은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외국세 공제라는 것은 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외 정부가 과세한다면 그 해외 정부에 과세된 금액만큼은 내 나라에서 과세할 때 차감하는데 쓸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 조항이고요. 해외 장기 체류 소득 공제라는 것은요. 예컨대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오래 거주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원래는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이지만 한국에 진짜 오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얼마까지는 대략 한 10몇만 불 되거든요. 까지는 미국에서 과세할 때 당신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딴 나라에서 얻은 거는요. 미국 과세소득에서 빼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타이브레이커는 아예 내가 이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나 미국 거주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말해요. 오늘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고 또 미국에 만약에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외국세 공제는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외국세 공제라는 건데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외국세 공제라는 것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요. 해당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근데 해당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면 월드와이드 그 나라 정부로부터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월드와이드 미국 정부는 내가 어디서 소득을 벌건 과세를 하는데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세되는 금액만큼은 미국 소득세에서 상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외국세 공제의 컨셉이고요. 이걸 내가 100% 활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만 내가 두 번 내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한국에도 이와 똑같은, 똑같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떤 같은 컨셉의 외국세 공제,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요. 앞서 홍길동 씨, 한국과 미국의 액티브한 경제활동을 하는 이분은요. 한국에서의 외국 납부세 공제, 미국에서의 포린 텍스 크레딧 둘 다 잘 활용해야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충분히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홍길동 씨의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소득도 양국에 있고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설명을 할게요. 사례를 가지고요. 한국에서요 100불만큼 벌었어요. 미국에서 200불 버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논의를 위해 한국에서는 소득세율이 30%라고 할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20%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국의 거주자, 미국의 거주자 둘 다 양국의 거주자가 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한국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한국에서 과세할 때요.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과세 대상 소득일 거예요. 그렇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100불, 200불 더한 게 과세 대상 소득일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30% 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30% 곱하면 90불만큼이 한국에서 과세액이 되겠죠. 미국은요. 300불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거주자니까 월드와이드 인컴 100불 더하기 200불에서 300불이 과세 소득이고요. 세율이 2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60불 곱하면 60불만큼이 미국에서 과세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사익공제를 모르면 이 두 개 더해서 150불을 양국에 내니까 나는 똑같은 소득 300불에 대해서 150불이라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해야 된다? Foreign Tax Credit, 외국 납부세 공제를 활용해야 된다. 양국에서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먼저 보면요. 90불이라는 세금이 있는데 소득을 보자고요. 300불을 벌었는데 이 중에 200불은요. 해외 소득이잖아요. 한국 거주자로서 봤을 때 해외 소득 200불. 그러면 이 200불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냈느냐? 라고 하면 내가 물론 30%니까 60불 냈지만 내가 그만큼을 다 크레딧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낸 세금 이 20%니까 40불만큼 냈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나는 크레딧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불만 부담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요. 미국에서는 어떤지 볼까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거주자로서 300불에 대해서 세금 60불이 나왔는데 이 중에 100불은 한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이잖아요. 외국에서 번 소득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낸 세금 얼마죠? 100불에 대해서 30%니까 30불을 냈겠지만 미국 과세 기준에서 이 100불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20불이잖아요. 그러니 20불,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20불을 공제받아서 40불을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국세 공제를 잘 활용하면 이 경우에 홍길동 씨가 부담하는 것은 90불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아예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거주자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소득만 벌고 한국에는 별로 없어서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인 상황이라고 치죠. 그랬을 경우에는요, 보죠. 자, 똑같아요. 100불, 200불 벌고 30%, 20%인데 한국에서는요, 비거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가 아니라 한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할 겁니다. 100불이겠죠. 세율이 30%니까 똑같이 곱하기 30해서 30불만큼을 한국에서 부담할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거주자죠. 월드와이드 텍스 똑같습니다. 300불에 대해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20% 세율이었으니까 60불만큼 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국세 공제를 따져볼까요? 먼저 한국이요. 한국에서는 외국세 공제 컨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는요. 비거주자죠. 비거주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바꿔 말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과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 외국세 공제는 해당 대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러나 과세에 대해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20불의 외국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 말은 30불과 40불을 더해서 이 경우에는 70불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한국 거주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거주자였을 경우, 세 번째 한국에서 비거주자, 미국에서 거주자였을 경우에 따라서요. 제도를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세금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의 비거주자 기준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되겠죠. 결국 이 말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외국세 공제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느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는요. 양국의 거주자였을 경우에 내가 부담하는 이론상 소득세액은요. 두 나라 중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바꿔 말해 여기서도요. 이 홍길동 씨는 300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두 나라 중에 높은 세율이 30%잖아요. 사실은 300불에다가 30% 곱한 게 90이죠. 그러니 외국세 공제를 잘 활용하면 그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이 어렵고 안 어렵고와는 별개로 이걸 잘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용이 쉽게 설명을 했다 해서 이걸 적용하는 것 자체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의 진행 순서를 거치게 되느냐. 미국에서요. 원래 4월 15일로 이제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을 할 때 미국에서의 과세액에 대한 것들을 다 확정을 짓고 미국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의 종소세, 지금 5월이죠. 5월 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국의 종소세에 반영해서 한국에서 확정 신고를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미국에 가져와서 미국에서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과세 혜택을 내가 챙기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는 것 그리고 적용하는 것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셀럽인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소득을 다 내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또는 뭐 이런 인터내셔널 텍스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어떤 회사가 당연히 셀럽이다 보니 탑 클래스의 유능한 세법 전문 법무법인을 활용했음에도 양국의 규정을 모르다 보니 미국에서 제공하는 외국세 공제, 한국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미국의 세금을 줄이는데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찾고 그걸 수정 신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뭐 130만 불을 돌려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게 물론 중요할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걸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몰띵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의 기존 고객들 중에 굉장히 뭐 적지 않은 분들이 한국, 미국 공통의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관련된 건 뭐 당연히 문제없이 잘 해왔었고요. 근데 한국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도와드리지 않고 준비되는 것들을 하다 보니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특히 이제 미국의 내용이 한국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게 또한 미국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요거 미국 사무실이고요. 요거 저희 한국 사무실인데요. 저희 한국 사무실에서 한국 세무 서비스도 이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얼라이언스 펌들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진행해 드렸는데요. 좀 더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광고 삼아 말씀드립니다.